저는 이준석 대표는 정당이 집권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. 근데 윤석열 후보나 다른 뭐 최재형 후보나 이런 분들은 후보가 당선되는 거다. 당이 그 승리하느냐 후보가 승리하느냐 이런 높은 정치 철학적 관점이란 그분들한테 없다고 봐요.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올 때 조금 자신이 앞서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. 초기부터 상호 불신과 오해에서 만들어낸 성격 스타일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깔끔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. 저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그 대표나 본인이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이게 직성이 안 풀리는 분들이세요. 이런 그 스타일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근본에는 저는 이준석 대표는 정당이 집권한다라고 하는 그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. 근데 윤석열 후보나 다른 뭐 최재형 후보나 이런 분들은 후보가 당선되는 거다. 어찌 보면 정당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도구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의견이 다르고요.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대로라면 5% 진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쪽은 지금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 조금만 준비 더하면 압승할 수 있다. 지금 이 스타일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략적 차이,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근본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냐. 당이 그 승리하느냐 후보가 승리하느냐 이런 높은 정치 철학적 관점이란 그분들한테 없다고 봐요. 왜냐하면 심플합니다.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본인을 관종이라고 비판했을 때 정치인은 적당한 관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관종과 자기 정치를 강화시킨 사람이고 지금까지 10년간 정치 일정을 보게 되면요. 반사체로서의 효과를 강하게 누렸던 사람이에요. 내가 늘 비교하지만 송영길 그 당대표는요. 민주당에서 안 보입니다. 그런데 그 국민의힘 보면 아직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됐습니다. 그 후보들 뛰고 있고요.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후보 입당했고 최재형 입당했고 그러면은 사전 몸풀기도 이미 경선이 시작된 거거든요. 여기에서 당대표가 사라져줘야 돼요. 네. 그런데 본인이 끊임없이 자기 정치를 해가고 싶고 자기를 언론에 노출시키고 싶었던 것이 강력하게 충돌을 한 거예요. 그리고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계속 옆에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고 사감을 계속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예. 뭐 당이 먼저냐 뭐 그 후보가 먼저냐라고 하는 고단 위의 정치 철학은 없고 예. 그 정도 수준만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게 결국은 바깥에 비추기는 이른바 이윤 갈등으로 이제 비춰지는 면이 좀 있고요. 사태는 근본적으로 좀 더 심각하다라고 두 분이 진단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?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올 때 우리 정봉주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자신이 앞서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이제 도드라지게 보이니까 그런 좀 부작용이 나타난 정도는 있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의 그 대선 후보를 무시하거나 또는 대선 후보 없이 대선 후보를 뭐 누구는 끄집어 내리고 누구는 뭐 무조건 세워서 자신이 주도하는 그런 대선 국면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네. 근본적으로는 우리 당의 이제 대선 후보를 잘 만들고 그 또 관리를 하고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기여를 하겠다는 그 생각이 강하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조금 더하다 보니까 좀 경선 과정을 좀 공정하게 관리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.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두 사람의 불신과 오해이고 성격과 스타일이 문제예요.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성격 잘 아시지만 남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남이 자기를 공격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야 되는 성격이고 그다음에 또 항상 그 언론 인터뷰나 SNS 활동을 통해서 그때그때 이슈가 튀어나오면 이슈에 대한 자기 입장을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. 근데 이게 당대표로 됐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죠. 그런데 이제 그런 스타일 이준석 대표와 또 유사하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측도 이게 입당 여부를 놓고 이준석 당대표는 빨리 들어와라. 경선 버스는 제 시간에 출발한다.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뭐 국내산 후군이, 국내산 유군이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MZ세대식의 발언이나 표현들이 거칠게 나오면서 당 밖에서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내용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전략의 이견이 아니라 두 사람과 두 진영 사이에 애초에 첫 단추부터 오해와 불신이 좀 컸던 거예요. 김근식 교수님께서 이게 기질과 기질이 충돌했다. 라고 보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. 이건 기질의 충돌이 아니고
윤석열과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대표,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칼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록 놔둬야 된다. 이러면 집권 못합니다. 당은요, 특히 당 지도부는 어찌 보면 당이라는 꽃가마 위에 올라탄 배우일 수 있어요. 본인의 기질대로 간다. 그리고 본인의 전략이 옳다. 당에서 검증을 받아야죠.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하는 워딩을 보게 되면요, 윤석열에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, 이건 확신범 수준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리고 그런 그 기획 하에서 저는 모든 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위기로 그냥 기질과 기질이 충돌한 문제, 이쯤 보게 되면 국민의힘은 미래 없습니다. 이건 제가 볼 때 정말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초기부터 상호 불신과 오해에서 만들어낸 성격 스타일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깔끔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봐요. 왜? 아까 말한 것처럼 윤인의 협력 관계를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공동 운명체예요. 당대표 이준석과 대선 후보 윤석열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공동 운명체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? 이 구조적인 그 틀 속에서 좀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고치겠다는데 못 고친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?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거 모르십니까? 고쳐진다는데.